지금부터 개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석호 후보와 구미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빅뱅 수완사 대표로 만나서 약 1년 동안 5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가진 인연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종훈 박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후보와 가족을 대표해 인사하라는 말에 잠시나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번의 낙선 기간 동안 저 자신 하루에도 몇 번씩 참기 힘든 만큼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김석호 후보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가족, 친지 그리고 낙선의 후배를 마신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저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미를 사랑하는 진정성을 아는 당신이 이해해달라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개소식 참석자 여러분, 저는 구미시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준비하는 남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경제위기에 처한 구미 미래를 걱정하며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김석호가 구미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도 없이 구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현장을 찾고 전문가를 만나 공부하는 모습에서 김석호를 자신있게 구미시장에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미시장으로 김석호를 선택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약속드립니다. 김석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의 친구로서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구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행복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고 부정부패 없는 구미시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개소식에 참석하셔서 김석호 후보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앞으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김석호 후보의 열정과 구미를 사랑하는 진정성을 믿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가족들과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 큰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우리 강나원 여사님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성공 팬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모두는 병원을 가보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후보자님, 예비 후보자님 모시고 구미의 비전에 관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두 개만.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자유한국당 영광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남 사천 재선 의원이십니다. 아주 국회에서 제일 미남이십니다. 우리 윤영선 경남 사천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행사는 허질에 다 걷어내고요. 정말 실속 있게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나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경제 먼저 복지 우선이라는 슬로건으로 6.13 선거 구미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소 개설식을 준비한 김석호 예비후보가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 구미를 만들겠다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슬로건을 걸었는데 이 슬로건에 맞게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이 어떠한지 김석호 후보를 예비 후보를 단상에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제가 원래 써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이즈가 좀 안 돼가지고 완전 키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지금 앉기 전에 먼저 과거 청산부터 먼저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사모님 저렇게 울 정도로 4번이나 낙선하고 또 5번째에 출마할 용기가 있는지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4번의 낙선에 대한 과거 청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과거 청산부터 일단 하고 가시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집사람이나 울리는 못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서울서, 부산서, 전국에서 오시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어른이신 우리 박두호 노인회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다 소개하고 인사드려야 될 귀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 바꿔서 하는 것 식을 하는 것 같던데 좀 오신 모든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4번씩이나 선거에 떨어지면서 나와도 줄기차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못난 저를 부응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대에 부응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큰 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시죠. 토크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오시나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분이 잘 안 보이고 후보자가 또 키가 크니까 잘 보이니까 제가 짧은 거야 부모님 원망할 수도 없고 서서 하시죠.
제 마이크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미 택시를 타나 아니면 공단에 들어가나 전부 다 구미가 경제 위기라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10%를 차지하던 산업, 전자, 전기 도시 구미가 경제 위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구미 어렵습니까? 예. 많이 힘드시죠? 예. 저도 우리 정말 구미를 이끌어온 많은 영웅들께서 정말 기업을 이끌어 주신 많은 영웅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도산위기에 있다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씩 출마를 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정치판에서 정말 떠나고 싶어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기회를 외면하면은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이 어려운 절대절명 위기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호소해서 극복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정말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잘 보지 못했는데 이 구미가 이 조그마한 내륙도시 구미가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아시아 첫 번째 도시라고 이렇게 슬로건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아시아 첫 번째 도시가 어떤 개념이나 그러면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정말 대단한 도시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전기 전자 산업을 주도해왔고 그러한 인프라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깔려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너무 안주하고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러다임을 정보부족으로 또 전환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존 산업에 안주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훌륭한 인프라를 이제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을 접목한다면 4차 산업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4차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이곳 구미입니다. 이대로 죽도록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4차 산업을 접목해서 세계의 4차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인프라가 죽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4차 산업을 접목해서 그동안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또 가장 위대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축사나 경례사는 없는데 우리 당에 제일 어른 중에 하고 계시는 최고위원 윤종렬 최고위원님 최종 와서 제시해다 주십니다. 오셨는데 잠깐 모시고 이렇게 세계 경쟁이 이기는 아시아 첫 번째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우리 학자방들 모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지옥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5개 시군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성공적인 대회를 맞출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김성구 회장과 97년도에 JC 회장을 하면서 저는 강원도 회장 그리고 제가 꿈에 그리던 이 구미시를 대표하는 경북 회장으로서 만나서 지금 한 20년 동안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내려왔습니다만은 선거법도 제한되어 있고 또 말도 제한되게 돼 있어서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제가 나이는 좀 어립니다만은 친구로서 존경하고 그 믿음스럽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제 지역구에 사실 오늘 군수 후보가 출범 기념하는데 그 자리를 맡아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시하신 제 기억납니다만은 구미는 제가 어릴 적 강원도 대관령 촌놈입니다만 정말 부럽고 대한민국에 가장 잘 사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구미가 대표적인데 아마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당도 지난해 어렵고 힘든 터널을 빠져왔습니다만 이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구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얻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 힘을 받아서 아마 구미가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 역할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윤영석 의원님 저하고 함께 지난번 비서실장으로 저 수석대면 함께 했던 의원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 특히 JC를 했던 우리 선배님 또 후배님 계시면 함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 JC에서 배웠던 그런 지역에 대한 사안과 국가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구미가 더욱 함께 발전하고 산업화 시대의 그 부흥의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요. 특히 김석호 회장님 그동안 사모님 맞게 말씀하실 때 저도 여기 앉아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자갈밭을 지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장도에 꽃길만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염동열 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좀 이따가 질문 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경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께서 공직사회 혁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그 국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국민 공직사회가 꼭 부패했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미가 별다른 전환을 못하고 지금까지 관성의 사실은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계적인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의 정보라든가 그런 대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변화하는 데서는 실패했다. 그런 변신, 혁신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와 또 정말 진정한 민선 시대를 열어서 정말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생각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국민 시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또 현 시장님이 지금은 대하셨지만 의사 출마하시고 그래서 표를 지금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개소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것만은 오늘 내가 안 물어보면 집에 와서 무리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개만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이요. 오선에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나 저분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축하해 주고 오셨으면 제 앞에 그 단상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특히 이 구미가 이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게 구미 인구의 약 42%가 2030 세대입니다. 이 2030 세대는 구미 일자리가 없으면 구미를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미 인구는 또 감축되고 구미 인구의 감축으로 소비의 위축으로 구미 경제가 굉장히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의 청년 일자리는 어느 도시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국가 경영 발전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수능 시험생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만 좋으면 커트를 해서 뽑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피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 균형 발전은 노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제도를 제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많은 정치권에서 노력해서 그런 것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공부한 학생들은 서울로 가고 그리고 정말 창업하고 정말 인생을 즐기고 행복을 찾는 젊은들이 있다면 그 젊은이들은 전부 구미로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구미를 청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구미로 만들겠습니다. 구미에는 빈 공장도 많이 있고 또 정말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그리고 이 금호산 많은 산림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GDP 3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는 레저 스포츠 산업으로 전환도 해야 되고 또 구미의 공간에는 모든 공장, 빈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누구든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들어가서 산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몸만 와서 일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튜닝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정말 그 의자도 준비 못하고 많은 분이 서 계시는데 정말 장소가 협소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개인적으로 저한테 중학교 선배님 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한국교통장애인 중앙회 회장님이십니다. 김낙한 회장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우리가 참 전에 우리 김상도 회장님께서도 오시고 또 우리 또 멀리 청도에서 김재한 교장선생님, 전 교장선생님, 우리 김한기 교장선생님, 한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경기도 약사에 우리 유성수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하여대원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소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단결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에 내려오니까 저는 그 영남대학교에서 생산능력관리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12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 구미에 3만 불 이상 시민소득이 되는 구미에 어떤 생산을 위한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어느 후보든지 시의원, 도의원, 뭐 시장 후보들 하도 어느 분들이 무슨
정말 비상한 대책이 있는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요. 우리 후보님한테 솔직하게 실물 경제를 상당히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업입니까?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한 정말 우리가 영국학 어떤 생산력 강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 GDP가 3만 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보다가 앞서서 걸어온 유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럽은 우리의 교과서도 참 못습니다. 그게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이제 많이 어렵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대기업 유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점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대기업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고 그런 생산 패러다임을 그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정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산업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구미시가 직접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인더스트리 4.5 뭐 등등 여러 가지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강소기업을 직접 만들어서 구미에 약 한 2,500여 개 있는 그 도레이 세안을 비롯한 10% 정도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지금 사실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소기업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일거리를 일감을 지금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그렇지만은 사실 일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게 되면 결국 일자리는 없어진다 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스포츠 산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서 구미가 새로운 전 세계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863-9342 차 견인 조치되기 전에 차 빼달랍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연예인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당 정책적으로 인물이 너무 준비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청년 일자리 이 부분에 우리 주요 정책 사업 중에 하나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그래도 최고위원도 오시고 당의 재선 의원으로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인사 말씀 남겨봤습니다. 예. 여러분 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남 양산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이곳 구미에 참석한 윤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봉열 국회의원 우리 최고위원과 함께 19대 국회에 같이 들어와서 또 20대 국회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북한 핵무기 폐기와 또한 우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국제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김석호 선배님과는 제가 항상 활동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대사로 있는 추거홍 중국 대사와도 같이 자주 만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구미에 있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추거홍 중국 대사를 만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401
전 재무장관하고도 저희가 같이 신문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그 다음 우리 토론을 하고 구미의 앞으로 산업과 경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그 구미에 올라오면서 이 구미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정말 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그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이중환의 텐리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텐리지에 보면은 조선의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절반은 바로 이 구미 선산에 있다 할 정도로 이 구미는 위대한 곳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분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구미를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의 메카로 만들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계 최고의 기적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구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침체하고 있는 것은 이 구미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미 살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미가 살면은 대한민국이 산다 이겁니다. 바로 이 구미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심장이 펄떡펄떡 해야지 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자산업, IT 산업도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 구미가 선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둘러봤습니다. 저도 행정고시 합격해서 제가 중앙부처 또 서울시에서 제가 공직생활 20년 했습니다. 저도 평생 이런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김석구 후보가 제시한 이 비전들이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직사회의 핵심,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그 인생은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구 후보는 이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 전자공고, 금호공대, 여러분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구미 전자공고, 금호공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을 해가지고 조국 근대화의 기술, 조국 산업화의 기술을 배출한 바로 그 학교 아닙니까? 그 어린 구미 소년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내가 조국 산업화의 선진화의 기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겠다는 그 소년의 초롱초롱한 김석호 그 눈망울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나시죠? 평생을 그날 신념으로 살아온 분이 바로 이 김석호 예비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석호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실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김석호의 그 간절한 신념 필생의 염원을 여러분 꼭 이뤄주시겠습니까?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잠시 오늘 우리 후보 예비 후보자님한테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복지가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김낙관 우리 장애우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장애우를 대표하는 회장님 나와 계시니까 뭐 구성을 하셔도 좋고 뭐 복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명칭부터 잘 못 쓰시니. 장애우는 보건복지부에 3년째 장애인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왜 그러냐? 장애인 사람인자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장애우 돼지나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친구는 자신하고 의견이 맞거나 또 학교를 같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새기는 것이지 아무나한테나 장애우다. 이것은 장애를 멸시하는 문구다. 이래 말씀해 주시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김석호 후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 아마 20년 동안 매년을 고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중에 절반 10년은 고뇌 속에 살았을 것이다. 출발할 때와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고뇌 속에 살면서 그만큼 구미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구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구미에 대해서 뭐 해부도 해봤을 것이고 또 공단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욕을 먹지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왜 후보들은 아주 과감한 결정을 하고 통 큰 어떤 말을 하지 못할까? 만약에 내가 후보였었더만 복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합니다. 낙동강 물 우리 물도 아닌데 그 물만 나오면 전부 입을 다물어 버려. 제가 5년 전에 낙동강 물 팔아서 70만 도시로 가자 했습니다. 삽지압들을 낙동강 신도시로 만들고 독일을 문화복지도시로 만들면서 무월 쪽에다가 새로운 것을 배워주는 거 그것 좀 해서 같이 우리 구미도 쓰고 그러면서 아마 지난년 저지난년도에 뭘 하면서 시청에서 문화환경부 돈을 갖다 가지고 물세 뭡니까 수도 물 하는 거 그걸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지하로 잘라버리고 왜 구미 무술을 하는데 왜 정부도 설락하느냐? 그 사업은 이제 물을 이제 대구와 울산하고 같이 이제 겸직해야지 그 돈 쓸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저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동권이 굉장히 미비하지요. 이게 이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새로 짓는 건물은 가면요, 편의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선이 맞는 이동권을 만들어야 될 텐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점자 형식으로 만듭니다. 여기는 장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가는 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점자 형식이 아닌, 선의 이동권 복지가 아마 장애인들한테도 이동권이 정리가 되면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또 많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 복지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선을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나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외교부한테 장애우라는 말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회장님 오셔가지고 회장님한테 사실 조언을 부탁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금 경과된 약속된 대로 김석호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미는 2030 세대 그러니까 요즘에는 40대 이상도 애기들을 많이 출산합니다만은 보통 출산 예정인 2030 세대에 우리가 성남시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이라든가 교육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주는 걸 불립니다. 그렇게 치부할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42%나 되는 2030 우리 유권자 또는 시민들의 출산과 교육 장려를 위해 가지고 이 지원금 지금 구미시를 이렇게 지원 예산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먼저 드리기 전에 우선 선 문제를 말씀해 주신 우리 김학헌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좀 전에 여기서 말씀해 주신 우리 양산시 가방
윤영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영석 의원님은 오늘 지역구에 당원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1,500여 명 참석하는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도 못하시고 여기 와서 나중에 늦게 이제 마치고 간다고 왔는데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맞벌이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맞벌이 하시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정말 시대가 맞벌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딸린 애들이나 식구들, 가족들은 노인들, 어르신들은 한도 책임 못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세계 최고의 여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도 전부 여성들이 다 길 닦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만들고 닦은 것도 결국 여성분들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아기를 제대로 맡길 곳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 시간 되어서 빨리 애를 찾아러 와야 돼요. 애기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전부 임원들 나가다 보고 좀 눈치 봐야 돼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참 많이 봐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진보 쪽의 시장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복지 정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보수도 이게 진보 거라도 이게 좋은 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구미가 복지 분야에 전부 최고 가는 수준으로 구미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포들이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렇게 끝나게 할 건데 아쉽네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또 서울에서 새벽 밥 먹고 오신 전 한나라당 여성정책 연구 원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정책이라 그러면 여성 지향상 복지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상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하고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호 예비 후보께서는 분명 여성을 위해서 여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양성평등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난 28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성의 양성평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난 9월까지 2017년 9월까지 하고 이화여대 교수로 돌아왔는데요. 김석호 예비 후보께서는 인구의 반은 여성 아닙니까? 구미시도 맞죠? 네, 구미시도 인구의 반은 여성이고 또 이 여성들이 앞으로 출산도 하고 여기서 잘 극복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양성평등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여성들이 아이를 잘 낳고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늘 7시 아침 7시부터 내려와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석호 예비 후보님께 적극적인 그런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 방송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사진에 보시면 401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석학이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김부겸 의원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석호 이 후보가, 예비 후보가 중앙인맥이 어느 정도일지 도대체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님과 우리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일 젠틀하신 우리 의원님까지 이렇게 두 분까지 이렇게 모시고 또 그다음에 중앙당 우리 여성 정책을 연구하신 분까지 이렇게 그 개소식에 축하해주기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 김석호 예비후보는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통이란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행을 따라갔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미시에 지금 그 선출 직강 그 불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장과 의회와의 소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 어느 도시든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물론 잘해오셨겠지만 앞으로 이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선출직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갖다주면 이 시에서 어떻게 시청 사업을 수행하겠습니까? 이 짧은 예산으로. 그래서 앞으로 국회 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하셨어요. 그런 거 왜 홍보 좀 안 하셨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죠.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사회가 사실은 구미 같은 손바닥만한 동네에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인데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파벌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가별로 이렇게 좀 동떨어지게 조금만 접촉해 주십시오. 동떨어지게 아까 우리 김낙한 선생님께서도 선을 말씀하셨는데 선을 끼리끼리 그런 오는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자기 남 얘기에 급급한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낯을 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낯내기보다는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정말 남을 좀 배려하고 그 사람을 낯을 내줄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이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소통 문제는 원활하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보고 구미시장 후보가 중앙인맥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인맥 저는 없습니다. 그 왜 제가 중앙인맥이 필요합니까? 중앙에 할 일은 여기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두 분 국회의원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미시장은 지금 구미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은 구미에서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중앙에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느라고 정말 지역에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역에서 정말 지역을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시정에 반영해서 거기에 지역에 어떤 이 프레를 만들어서 이 프레를 필요한 시의회, 도의회, 국회에 던져주고 그분들이 하셔야만 되는데 이거를 전부 발 걸쳐서 전부 내 일로 만들고 내 남 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 안 되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학점을 매기라고 그러면 겨우 그 시의자가 주겠어요. 왜? 시민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는데 국회의원님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교수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자, 국회의원과 시의회가 시장과 경쟁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시의회와 시민들 부부 관계죠. 그렇죠. 정말 구미 시민을 보고 가는, 정말 구미의 발전을 보고 가는 정말 동반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세세한 부분들을 짚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그런 관계지, 뭐 저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개 남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비후보한테 이것만 꼭 물어야 되겠다, 후회하겠다 한 개만 받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한 2, 3분만 더 주겠습니다. 시사저널 영남저널 발행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12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출마. 근데 지역 언론에는 지금 김석호 후보가 당연 1위인데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들었어요.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데 대안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후보를 누가 잘 선택하느냐, 그게 바로 그 지역사회에 발전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 같은 농촌도시는 정말 농업을 잘하는 사람, 농업의 최고 전문가를 뽑아서 그 농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농업 경쟁력을 만들고, 후미 같은 지역의 산업도시는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후미 시민들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이 몸이 아프면은 또 결국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산업 이 단지가 정말 아파서 정말 지금 다소 심장이 멎을 지경인데 이 산업을 아는 사람을 안 시킨다면 후미가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또 특히 이 후미에 정말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후미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되든 누가 되든 가장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오늘 같은 후보인데 정말 후미에서 정말 인재입니다. 인재인데 우리 이규건 후보님께서 오셨는데 잠깐만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하시네. 아까 우리 박정석 후보님께서는 왔다가 가셔서 어쩔 수가 없고, 예. 아까 방금 계시는 어디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거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점 말고 일꾼 김석호 했는데, 이 상점 말고 일꾼으로 서브 슬로건을 잡은 이유와 그다음 일꾼 김석호는 앞으로 어떻게 구미시를 당선이 된다면, 시장이 된다면 일할 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 말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농사를 많이 지었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상일꾼도 있고 또 중일꾼도 있고 또 꼴무슴도 있고 이렇게 중무슴, 상무슴, 꼴무슴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마 그때 직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농사일을 잘 모르는데 시켜놨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그 일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그 분야를 알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정말 발로 뛸 수 있는 정말 실무적인 그런 일꾼이 시국에 정말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공직을 퇴임할 때 돼가지고 내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공직을 10년씩 공직을 법적으로 퇴직하게 돼 있는 공직을 10년씩 연장시켜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잘 모르고 지역에 와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일하는 사람을 이제는 좀 시켜서 일을 하자, 그리고 후기 살자. 제가 마치가 그러면 인증할 때고, 그래서 우리 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영동열 최고위원님이나 또 우리 유승현 의원님은 참 모시기 힘든 분인데, 우리 시민들 원하기 전에 기념 촬영 응해주실 거죠? 예, 저렇게 답을 안 받아놓으면 가슴 그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기념 촬영 응해주시려니까 기념 촬영 하실 분들은 우리 홍보자님 한번 하시고, 그렇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 축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후보자와 가족들 대신에 오늘 사회를 본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10초만 하고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10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자리도 선전히 변변히 준비 못하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서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정말 개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내외 기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께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오늘 뭐 희한하네요. 영상도 말로. 정말 고맙다는 뜻을 다시 한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시장 예행인으로 김석호 당선거 사무소 개소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아까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남파스에서 결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선배님 밑에 우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그냥 한번 찍고. 자, 뭐 잡고 손으로 자, 요거 한번 하고.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만져십시오. 예, 당선되실 겁니다. 입니다. 전방 쳐서 가야 돼요. 아니 몇 개 넣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요. 소장님 옆에 밥식이 식당인데 여기도 다 있잖아.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해. 맞다. 거기서. 네. 거기.